안녕하세요. 이웃집 한의사 정윤석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두드러기로 고생하는 분이 계시다면, 스테로이드를 오래 먹어서 부작용이 걱정된다면 딱 10분만 시간 내서 꼭 영상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아지기 위해서는 환자분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서 이용하는 설문지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6페이지나 됩니다. 두드러기가 현재 안 낫고 있고 이렇게 자세하게 문진표를 작성해 보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꼭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드러기 환자분들이 우울해하고 우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가끔씩 환자분들이 다른 곳에서 진료를 받을 때 두드러기를 되게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여기는 말을 들었다고 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저도 화가 많이 납니다. 진짜 본인 또는 가족이 엄청 심한 두드러기를 안 겪어봤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괴로운 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드러기의 원인과 두드러기 치료하기 위해선 꼭 해야 할 2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 오는 대부분 두드러기 환자분들이 이미 2군데 이상 피부과 그리고 대학병원까지 갔다가 오십니다. 이미 오랜 시간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제를 먹어도 좋아지지 않다 보니 이젠 진짜 체질을 개선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나 이미 대학병원에서도 치료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도 진짜 본인 두드러기가 나을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선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그동안 너무 답답했다고 합니다. 원장님, 이 도대체 두드러기가 왜 생기는 건가요? 원인을 꼭 알아서 진짜 치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두드러기는 내 몸의 면역력이 무너져서 생깁니다. 대부분 과도한 스트레스, 그리고 안 좋은 식습관, 그 다음에 늦게 자거나 밤을 자주 샜을 때 생깁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심한 게 스트레스입니다. 직장에서의 과도한 스트레스, 배우자나 자녀처럼 가족이 주는 스트레스, 그리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든지 아니면 주식이나 부동산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정말 다양합니다. 이런 것들이 1달, 2달, 그리고 1년 이상 이어지게 되면 내 몸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특히 위장과 대장과 같은 소화기 계통이 무너지게 되면 이러한 피부 질환이 더 잘 생기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은 음식들을 굉장히 많이 먹죠. 그러다 보니 이 장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그런 음식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독소가 장을 통해서 피부로 오게 됩니다. 그 결과 두드러기와 같이 가려운 피부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장의 면역력을 높이는 치료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실 텐데 6주 이상 된 만성 두드러기 환자분들은 장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를 누르는 복진을 해보면 이 명치와 위장이 있는 중환혈이라는 부위를 엄청 아파합니다. 본인이 밥을 잘 먹는다고 하는 환자분도 제가 진맥을 했을 때 위장의 피로도가 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이 장을 고치면서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약을 써야 하는데 우리가 가려워서 먹는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제는 이 장을 튼튼하게 하는 약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먹었을 때 장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2번째, 식단을 제대로 안 합니다. 저에게 오는 두드러기 환자분들께 여쭤보면 식단을 제대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치료받았던 병원에서도 식단 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더라고요. 알레르기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해도 무조건 이 두드러기와 음식은 관련이 많습니다. 피부 환자분들은 장이 아까 제가 약하다고 했죠. 밀가루 음식,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 등은 내 몸에 염증을 생기게 만드는 음식들입니다. 저는 피부랑 다이어트랑 비슷하다고 늘 환자분께 말합니다. 우리가 헬스장에서 5시간씩 운동을 하고 그러고 나서 술 먹고 치킨을 먹으면 살이 안 빠지듯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환자분이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피부가 절대 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이 올 때마다 체질별로 좋은 음식을 잘 먹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철저하게 음식을 가리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식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제가 이 2 영상에 올려놓았으니 꼭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 장의 면역력을 높이는 치료를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환자분들의 체질을 파악해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을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 이렇게 4가지로 체질을 나눠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드러기 같은 피부 환자분들은 체질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간혹 인터넷에 두드러기에 도움되는 음식, 건강식품을 파는 곳들을 보면 체질 구분이 하나도 안 된 채로 그냥 무조건 두드러기에 좋다라고만 되어 있더라고요. 두드러기에 도움이 되는 약재라 하더라도 몸이 뜨거운 사람한테 좋은 게 있고 몸이 차가운 사람한테 좋은 약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구별 없이 쓰다 보면 이게 반대로 썼을 경우 오히려 더 피부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질을 꼭 알아야 하고요. 체질을 파악한 후에는 제가 아까 설문지를 보여드렸듯이 환자분의 몸에 어떤 부분이 안 좋은지를 싹 다 체크를 해야 합니다. 두통, 어지러움이 있는지, 몸에 열이 있는지, 속이 쓰리거나 잘 체하지는 않는지, 변이 무른지 딱딱한지, 불면증이 있는지 아니면 몸이 붓는지 등등 말이죠. 이를 전부 파악한 후에 여기에 도움이 되는 약재들을 체질별로 싹 다 넣어서 한약을 처방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약의 장점이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피부 치료한다고 해서 피부 약재만 넣는 게 아니라 내 몸의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수면, 소화, 대변 등이 다 같이 좋아지는 약재들을 넣어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약을 처방하면서 목, 어깨, 허리, 골반에 뭉친 곳 등을 침과 약침으로 같이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이 뭉치게 되면 내 몸에 노폐물들이 잘 쌓이기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가요? 단순히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 약처럼 피부 약만 먹는 것보다는 식단 관리를 하고 장을 튼튼하게 하는 면역력을 높이는 치료를 하면서 이 뭉친 곳을 풀어주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훨씬 더 효과가 있겠죠. 이렇게 치료했을 때 환자분들 만족도도 훨씬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소개 환자도 점점 더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두드러기 환자분들 중엔 본인이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 약 열심히 먹는데 왜 나는 안 낫지? 진짜 고민인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보니 세상에 공짜가 없더라고요. 두드러기가 만성이 된 만큼 그분은 몸에 염증이 많아진 걸 의미하고 이것은 피부약만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식단도 철저히 하고 장도 치료해야 좋아진다는 것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드러기는 나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꼭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가려움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